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결적 기도를 공식화했다면서 핵 도미노 사태를 초래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중일 갈등 속에 중국이 일본 제한령, 이른바 한일령에 시동을 걸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발표 나흘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미가 대결적 기도를 거듭 공식화했고 또 이에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현실적인 대응 조치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글쎄 뭐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 네. 지금 이제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난처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핵무장을 한 건 자기들이고 이 지역에서의 어떤 핵 확산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핵 도미노 네. 의 트리거를 당긴 것은 북한이 당사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이 핵 잠수함을 새로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할 수도 없고 이런 굉장히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뭔가는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음. 아마도 이 현실적인 대응 조치라고 한다면 아마도 뭐 그들이 이제 그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하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핵미사일을 지금 계속해서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면서 마치 이 예정돼 있던 그렇지 않아도 할 조치들이었는데 이번 핵잠수함에 대응해서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어떤 레토릭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특히나 이 완전한 비핵화 이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번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 북한의 체제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제 체제의 실존과 같이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핵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단호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본인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핵무장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예. 이 핵무장 자체가 북한의 체제 부장과 동의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도 개정을 하고 북한을 완벽한 이제 핵국가로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을 핵을 완전히 비핵화시켜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북한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등치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통일부는 북한이 이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수위 조절된 대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한미 정상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또 고위층의 담화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앞서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내놓은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정부의 이 입장을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들, 네네.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바로 그 지금 통일부에서 내놓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느냐. 북한은 뭐 절대적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어느 한계치를 넘어서는 절대 언급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남북 간에 또는 뭐 북미 간에 아니면 북한의 어떤 체제와 관련된 아주 단호한 어떤 현상 변경이 있을 때는 뭐 최소 외무상 이상의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외무상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이제 김여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여정보다 더 높은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정도가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굉장히 강경한 대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요. 네네. 사실 이제 뭐 최선희 정도가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강경하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극단적이진 않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은 예. 사실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대내용이 아니고요. 북한 인민들이 보는 TV가 아니고 대외용 그렇죠. 언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북한의 어떤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이런 것이 이제 수위를 좀 낮췄다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위 조절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이슈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낯뜨겁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핵 잠수함이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싣는 것이 아니라 핵 연료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움직이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신들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핵무기를 개발했다. 더 나아가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최근에는 자신들이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원자력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핵잠수함에는 뭐 아직 이제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 혹시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핵잠수함 단순히 이 핵 연료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장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남한이 얘기하는 핵추진 잠수함 간에 이건 완전히 비교도 불가한 경중으로 따진다면 그런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안에서 자신들이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다면 아마도 본질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논평은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반발에 대통령실은 북측의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고 앞으로 이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어제는 이제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좀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우리 정부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뭐 북한의 어떤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거나 예, 북한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냥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도입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금 미국에게 위임돼 있던 우리의 핵주권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찾아온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미국이 반대하지 않도록 얘기를 한 것이지 뭐 이것이 동북아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얘기가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사회담을 제의했는데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군사회담이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네네. 그러나 이제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유화적이고 대화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서 계속 이것을 이제 축적해 놔야만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이 태도를 바꾸고 이제 대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령 이번에 이것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회담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강요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시설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제 나온 이 억지 주장이었거든요.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네. 지금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독도는 이미 우리 경비대가 가서 경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고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뭐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마치 원래부터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사실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국내 정치용으로 레토릭으로 한마디씩 던지던 그런 말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극우화되면서 극우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네. 조금씩 이것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런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예 그냥 뭐 따지지도 않고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냥 그 과거의 주장의 근거에서 새로운 주장을 펴는 일종의 이제 사상 누각 같은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아마도 극우적인 일본 유권자들을 겨냥한 네네. 이런 아마 그 연례적인 제스처라고 보고요. 일본인들 스스로도 독도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당국자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제 지난 2005년부터 지금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이제 자신들의 영토다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계속 이 억지 주장을 좀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참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네. 사실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 우리한테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본은 이제 자꾸 그것을 노리는 거고요. 이것이 일본과 한국이 서로 논쟁이 되면서 이것이 분쟁 지역화되면 될수록 이것을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영토라고 하는 수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충분히 일본의 국내 정치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일본의 국내 정치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원칙적인 수준의 대응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야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유사시 이제 대만계의 발언을 한 이후에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 또 업계는 항공권 무료 취소 또 신규 관광 상품 판매 중단 또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이렇게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마 지금 그 중국의 태도로 봐서는 이걸 네.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의 이제 다카이치 수상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예. 중국도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카이치 수상이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네. 다행히 지금 한일 관계는 뭐 일본에서 급격하게 어떤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얘기했던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이제 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중일 정상회담을 보면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 수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고압적인 약간 이런 자세를 취한 적도 있고요. 예. 또 다카이치 수상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굉장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버렸거든요. 영리를 건드렸다. 그럼요. 예. 이게 중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대만 영토 이게 일개 국가론 이거에 대해서만은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외교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다카이치 수상이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진핑 주석은 또 본인의 지금 이제 3년임을 지나서 이제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네. 4연임까지 지금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특히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 다카이치 수상이 지금 이 중국의 대만 문제를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강경한 대응 태도를 유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계속 이렇게 중국이 이른바 한일령을 발령을 한다면 이게 이제 일본의 입장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과연 그 입장을 철회할 것인가? 지금 뭐 중일 외교국장들이 만나서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것이 지금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50만 장이 지금 취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뭐 사실 50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아마도 이 항공사들은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심지어는 이 중국의 항공사들이 이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취소를 뭐 취소 수수료 없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네네. 그만큼 중국 정부의 입김이 중국 항공사들의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혐할령 또는 한할령으로 인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한국과의 어떤 관계 단절이 굉장히 심해졌던 그 상황을 예상을 해본다면 네네. 일본도 지금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나라가 중국에서 오는 그렇다고 거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겪었던 거 이상으로 일본도 아마 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 뭐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일본 내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까지 얘기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금 최근에 경기가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카이치 수상은 뭔가 일본 내 경제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이 시점에서 문제를 더 크게 가져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그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일본이 뭐 그 본인들의 발언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아마도 높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만 위기론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미국의 입장에 반해서 얘기를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내뱉었던 말을 후퇴해서 가져올 수는 없고요. 아마도 굉장히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했던 발언을 조금 수습하는 양상으로 아마 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